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란 아이템을. 아이템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추진위원회 이사추.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 비정규직.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뭐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뭐 그건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네. 특별한 지식 아니다. 네.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한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산층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졌을 때 국민의 비난이 왔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쉴드를 치든 자르든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정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이현주 초기 때 말씀드렸나요? 얘는 바른정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현주는 본인의 정체성은요. 바른정당에 거의 99.99%가 매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현주를 통해서 이제는 투영이 될 텐데 이현주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 안철수, 박지원, 뭐 이용주 다 합해도 이현주만큼 안 돼요.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이현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현주를 이대로 두고 그대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현주의 앞날은 물론이군요.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는 홍준표하고 가서 딱 맞는 게 궁합이 좋아요. 사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공동체 의식 때문이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그 본인이 개인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또 실드를 그게 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그게 일종의 조직 논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조직이 살면 나는 행복해.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시즘에서도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잖아요. 국가가 먼저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살아야지 내가 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사장이 살아야지 내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지가 고양이가 살아야 지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지와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 정도는 눈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것 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느냐. 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뭐 이현주 의원은 이 발언이 그 사실 그냥 발언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용은 나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쥐가 있죠, 쥐. 쥐가 나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 우리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이 있지만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그건 뭐 쥐하고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동물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게 저는 이제 이 포유류 공동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이 그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은 그냥 말이 좀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발언 들 때 섬뜩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이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네. 약자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노동상권 유보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폭력 정도는 눈을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 들락거리냐. 너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예. 너는 엎드려 당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이현주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나쁜 국회의원으로서 말고 한 인간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들 세대들만 해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나보다는 국가. 예. 근데 최소한 변호사 정도 해보고 민주진보 계열의 정당에도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 싫더라도 자기 당선을 위해서라도 약자를 위한 뭔가를 해야 돼요. 예. 오죽했으면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하다가 내린 결론은 약자를 위해서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이라는 게 그런 부류가 많잖아요. 돈만 주면 뭔 짓이든지 하잖아. 어떤 막 경악할 사건에 변호사 맡고 있는 거 보면은 예. 정말 양심을 파는 직업이라는 것도 예.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민주정당에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민주당에서 했던 적이 없잖아요. 예. 당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조건 끌려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발언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결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혁의 어떤 상징이 있는데 딴지를 걸고 싶어. 네. 근데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 돼. 그러면
반노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현주 이런 막말들이 반개혁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끝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다 알고 보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문재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박주민이나 이재정이나 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노동을 위해 싸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발언을 못할 사람들이라고. 예. 근데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반문재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반노동이 되어 있는 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냥 바닥이 드러나 버린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그것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말로 같은 건데 자기 결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무슨 뭐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잘하는 거네요. 왜? 내가 노동적 가치관이 있는 변호사가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어도 그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기 색깔이 없고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반대 자 문재인 저거 이거 싫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는 반노동자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현주 의원한테 가치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연봉 1억 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가치관 있잖아요. 우린 내민이잖아. 네, 연봉 1억 이하는 뭐 알바비를 띄거나 말거나 뭐 참아야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참아 이런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이게 술술술 나온다는 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공동체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현주는 그 당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 지금 나라가 기업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현주가 이 발언을 쏟아내고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쉴드를 쳤어요. 한 번은 사사로운 개인의 경험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발언한 장소가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알바노조가 국민의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징계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해냈는데 사퇴까지 요구하고요. 이현주는 약자끼리 서로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말이었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임금 못 받은 알바도 약자고 임금 안 준 사장님도 약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래요. 이현주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취지로라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고요. 이거는 막말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순간에. 그럼요.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의원을 시켜놨는데 서로 피해주지 말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라는 거는 그냥 을끼리 싸우고 을끼리 피해받다가 그냥 니네끼리 해결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막 싸우던 국회의원이라면 모를까. 불과 며칠 전에 공무원 비하, 급식 노동자 비하의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더 공분을 사는 거예요. 단지 이 말 갖고 알바 노동자들분들이 간 게 아니라 그렇죠. 평상시 때 노동자를 막 위하는 분이었어요. 수년간.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돈을 못 주는 업주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도 있어야지 하면 이거 막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특정 직업군을 이상하게 계속 비하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알바 임금 체불액이 총 1조 4천억이랍니다. 작년. 예. 이제 벼룩의 간을 어마어마한 떼먹어야지. 알바노조에 의하면 1조 4천억이 체불됐었대요. 알바 정도는 최저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요. 정규직보다 많이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네.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복지 혜택도 전혀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강남 이 아줌마는 진짜 공감력 하나는 더럽게 없네. 그런데 이현주에 대해서 이기명 씨 있으시죠? 트위터리안 이기명 씨가 재밌는 글을 써주셨어요. 국민의당은 아무 걱정 없다. 이현주가 때맞춰 홈런을 날려주니 가입 당대표 뽑는다니 딱 맞아 떨어진다. 당대표 나가는. 김빙삼 씨 유명하잖아요. 시원하게 하나 써주셨네요. 댓글로 욕 좀 먹는 건 못 참아서 고소하고 난리를 부리지만 일해주고 임금 못 받는 건 참으라는 미친년이 있을 줄이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싶제? 맞제. 저는 이사추 물론 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현주가 국회의원직 사퇴할 때까지 국민의당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김학철 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김학철이 빡친 거야.
나보다 더 심한 말 하고 있는 애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야기 끝에 이야기 한번 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의원은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반전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3명을 다 제명했죠. 대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당에서 제명한 거예요. 도의회에서 제명하면 의원직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최병윤 의원인가요? 이분은 자진 사퇴.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벙찐 건 자유한국당 출신의 지금 무소속인 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게 반전의 반전이에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 비정규직. 예,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뭐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뭐 그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란 아이템을 아이템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 추진위원회 이서추. 저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이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예.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예. 특별한 지시가 아니다. 예.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 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한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산층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돼 있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졌을 때 국민의 비난이 왔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쉴드를 치든 자르든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정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이현주 초기 때 말씀드렸나요? 얘는 바른